네, 경제 현장 오늘 주간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이번 주 미국 연준이 올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미국 11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이제 시장의 눈은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11월 물가지표를 향하고 있는데요. 12일 발표될 11월 물가지표에 따라서 내년 금리나 힌트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증시 동향과 전망 그리고 우리 증시는 내년에 어떻게 움직일지 김한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발표된 11월 미국의 고용지표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전에 민간 고용 그 예상치, 추정치는 조금 안 좋아서 미국의 경기가 확실히 둔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긴 호흡으로 추세를 보자면 뭐 미국 고용은 조금씩은 식어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네, 근데 말씀 주셨듯이 10월 달에 갑자기 19만 9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좀 놀랐는데요. 좀 내용을 뜯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자동차 파업이 뭐 10월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네, 이분들이 이제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4만 5천 명이 이제 새로 일자리를 이제 채웠고요. 네, 그리고 뭐 공무원. 공무원은 사실은 이제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 채용을 하는 뭐 어느 나라나 그런 거기 때문에 4만 또 6천 명, 뭐 내지 한 뭐 8천 명까지 이렇게 지금 잡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고용이긴 하지만 의료 부문이 이제 7만 7천 개가 늘었습니다. 의료 부분에서 의료 부분은 조금 뭐 경기랑은 관계 없는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부담은 되지만 뭐 일시적일 것이다. 그리고 항상 보면 통계치는 나오고 그 다음에 한 2달, 석 달에 걸쳐서 조정을 보입니다. 네, 지금 뭐 8월부터 10월까지 고용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11월 고용도 앞으로 12월 내년 1월 가면서 아마 하향 수정될 거다라는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조금 너무 뜨겁던 수준에서 정상화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조금 들쭉날쭉 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미국의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일부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뭐 고용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사실 기업들이 민간 그 일자리를 얼마 채용하느냐 이게 구인 건수지 않습니까? 구인 건수가 지난달에 870만 건이었는데요. 이게 한 1,200만 명에서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구인이. 네, 근데 870만 명이라는 지금 현재 스코어가 어느 정도냐면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2007년에 경기가 너무 좋았을 때 피크일 때가 5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의 구인 건수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수준에서 지금 정상적인 수준으로 잘 내려오고 있는 거지. 경기가 정상적인 수준에서 침체로 가고 있다. 물론 뭐 내년에 침체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침체를 예상하는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미 연준이 또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걱정하니까 중요하죠. 고용 지표가 중요할 테고 또 고용 지표 다음으로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물가 지표. 맞습니다. 12일 미국 시간으로 12일 11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금 둔화 추세가 좀 뭔가 좀 뚜렷하게 지금 정착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네, 뭐 가장 큰 특징은 헤드라인 물가, 그러니까 총체적인 물가는 지금 3%, 지난달에 3.0%를 찍었거든요. 이번 달 뭐 지금 내일 모레 나오는 11월 물가도 뭐 거의 비슷한 3.1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고요. 3.1 내지 뭐 3.2. 문제는 이제 근원 물가인데. 전체적인 총체 물가보다 헤드라인보다 이제 근원 물가가 높습니다. 지난달에 4.0을 찍었는데 전년 동월비.
지금 내일 모레 나오는 11월 수치는 4.1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는 걸로. 예. 전월비료는 0.3%좀 올라가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근원 물가는 조금 올라가는 걸로. 네. 근데 그런 게 최근 2달간 휘발유 가격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헤드라인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곡물 가격을 뺀 근원 물가는 지금 임금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원 물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4월이나 5월 달만 해도 전년 동월비 5%였거든요. 이 5%가 한 1%포인트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시장에서 연준의 내년도에 뭐 100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기꺼이 유도할 정도의 물가 안정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물가는 잡히고 있지만 절대 수치는 예. 근원 물가 기준으로 4.0%이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 2.0%보다는 2배 이상 높은. 그러네요. 물론 이제 근원 PC는 조금 예. 낮지만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12일 날 미국 시간으로 12일 발표된 11월 소비자 물가 중에서 근원 물가 부분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다. 네. 그리고 그에 앞서 발표된 이 고용 비농업 부분의 고용 지표도 예상보다 좋다. 그러면 그 직전까지만 해도 뭔가 민간 고용이 안 좋으니까 미국의 이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좀 그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뭐 이번 주 14일 FOMC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14일 새벽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조금 결과치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분기 말이기 때문에 이제 점도표가 나올 거고요. 점도표. 네, 분기 말 점도표가 나올 거고 이 점도표에서 내년도 연준 19명의 위원들이 이제 점을 찍는데 이 중간값이 지난번에는 5.1%였습니다. 5.1. 네, 내년 말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금리의 중간치가 5.1이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2번 정도 인하할 거다. 5.1이라면 지금에서 2번 낮추는 거네요. 네. 어떻게 바뀔까? 그 관점이.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뀔 건가가 이제 관건인데, 근데 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말씀 나눈 이제 인플레이션도 똑같이 이제 점도표 이게 그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예. 인플레이션 내년도에 연말에 근원 PCE 물가가 지난 9월달 FOMC 직후에 내놓았던 전망치 2.6%. 네. 그러니까 2.0%보다는 조금 높은데 지금보다는 이제 낮은 거죠. 예. 그 정도를 계속 만약에 유지하면서 3번 이상 혹은 4번 인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원 물가의 목표치를 유지하면서 3개월 전에 전망했던 그분들이 전망했던 수치를 물가는 뭐 그냥 예정대로 천천히 잡혀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리는 우리 2번 인하가 아니라 4번 인하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심지어 5번, 3월 달에 3월 달부터 인하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성공 기대도 있잖아요. 네, 뭐 4번 이상을 인하하는 걸로 지금 약간 조금 뭐 주춤하기는 했습니다만 약간 꼬리는 내렸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뭐 최소한 4번 인하를 지금 점 찍고 있는데 어쨌든 뭐 14일 FOMC에서 물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가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연착륙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경착륙이 없다라는 전제에서 인플레이션 목표도 지난 3개월 전에 전망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성장률을 지난번에 내년도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9월 말에 FOMC 위원들이 중간값을 어떻게 봤냐면 1.5%로 봤거든요. 내년 성장률 중간치를. 근데 이번 FOMC에서는 저는 1.5%보다는 좀 올릴 것 같습니다. 다만 0.1%포인트라도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추세로는. 그럼 성장률은 높이고 물가는 그대로 가면서 좀 점도표에서 찍히는 내년도 연말 금리 인하 폭은 2배가 아니라 4배로 늘린다라는 것은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14일 새벽이네요. 그 맞습니다. 발표된 연준의 점도표는
지난 9월과 비슷할 것이다? 저는 좀 비슷하거나 성장률은 폭 올리고 물가는 뭐 그냥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점도표에서 나오는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폭도 뭐 많아야 지난번 중간값 5.1%에서 살짝 내려온 4.8 요 정도로 지키면은 사람들은 한 2번 내지 3번은 내년도에 인하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3월 금리 인하는 조금 어렵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겠죠. 그러니까 연준 파월 의장이 볼 때 시장에서 자꾸 조급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뭔가 좀 잠재우는 그런 발언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네, 뭐 지난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도 이제 뭐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죠. 근데 뭐 파월 의장이 아마도 금리 인상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자신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추측하기에는 약간 시기상조다라는 쪽으로 발언을 할 것 같다. 뭐 파월 의장하고 어떻게 교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닉 티밀하우스라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네, 근데 뭐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죠. 페드의 연준에.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앞서도 이제 뭐 점도표를 말씀드렸는데 연준 위원들이 보는 내년도 맞든 틀리든 내년도의 매크로 전망, 뭐 물가 전망을 기초로 했을 때 지금 금리 인하가 완전히 이제 물 건너 갔다라고 선언하면서 뭔가 축제 분위기를 만들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인다.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FOMC가 끝나는 우리 시간으로 14일 새벽 무슨 메시지를 던질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던지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보면 또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그런 보도 같은 걸 보면 조금 뭔가 좀 매파적인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일부에서 그것과 이제 우리 관심 갖는 게 증시 동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금리를 좀 낮춘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금리가 일단 상당 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 뉴욕 증시 재미없다. 빨리 팔고 떠나라. 이런 굉장히 그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나온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좀 개인적인 의견은 내년도 뭐 전체적인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올해보다는 약간 식어가는 그러한 매크로 환경. 그러니까 뭐 경기 사이클로 보면은 좀 확장 초기가 아니라 확장 말기, 뭐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성숙기 그리고 약간의 위축 국면 그리고 짧지만 가벼운 경기 침체, 분기 성장률이 0.5% 정도 찍힐 가능성이 높은 한 2분기 정도에는요. 그런 정도의 살짝 뭐 매크로 쇼크라고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을 약간 뜨끔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환경에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팔고 떠나라는 주장은 좀 과도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대로 연착륙이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은 조금 지금 예상보다는 줄어들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한 2번 정도 인하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빠지느냐? 연착륙이라는 것은 기업이익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고 또 경기 충격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경착륙이 일어난다. 생각보다는 경기 쇼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연준이 지금까지의 태도로 봤을 때는 또 내년도 미국 대선을 좀 의식한다면 미국 대선 적어도 보험성이나 경기가 더 침체되기 전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시장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 인슈어런스 컷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내년 전체로 봐서는 증시가 그렇게 큰 폭의 하락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 시장으로 잠깐 돌아와 보면 뭐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까? 내년 코스피를
2,800까지 내다볼 수 있다. 2,800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예상을 전망을 했는데 혹시 이 근거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 좀 하시는지. 네, 뭐 전 세계 경기가 연착륙하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는 좀 내년도에 감산 효과를 보면서 회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아마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대비로는 뭐 한 10% 업사이드를 본 거죠. 사실 큰 폭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도 2,700에서 2,800 사이에 내년 코스피 상단을 점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가 PBR이 1배 정도인 게 2,300이니까 2,200을 그렇게 크게 아래로 깨기는 어려울 거고 예. 또 반도체 경기가 감산 효과를 받는다면 내년도에 시가총액 큰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은 원화 약세로 인한 자동차 수출이 그렇게 망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2,200을 지지선으로 보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업사이드인데 상단을 네. 2,800 정도는 뭐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조금 우르르 몰려가다 보면 뭐 한 2,700 갈 코스피가 2,800 정도 가는 것은 뭐 그렇게 얼토당통한 예측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주가 이런 걸 감안할 때 그 정도 예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미국의 물가, 고용 동향,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3프로 TV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